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만히 눈을 쳐다보며 서로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곧 더 간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허락된 적 없지만 간절했던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목요일 저녁, 윤대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꼼꼼한 성격이었던 대현은 문을 열기 전 습관적으로 현관문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였습니다. 문 옆에 붙어있는 하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가스 점검 안내라고 적힌 스티커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현은 별 생각 없이 그 번호를 보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뭔가 낯익은 번호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뒷자리 4개 숫자가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대현은 신발을 벗으며 계속 그 번호를 떠올렸어요. 어디서 본 번호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뒷자리 4개 숫자를 입력하자마자 화면에 이름이 떠올랐죠. 김현정. 대현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 그러니까 아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잠깐 함께 일했던 현장 작업반 여성이었어요. 당시 대현은 전기 관련 임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김현정을 만났었죠. 강단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무엇보다 나이에 비해 참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정은 40살 정도였을 거예요. 키가 작지 않았고 항상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목소리도 또렷했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현은 그 당시에도 현정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여자구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자리는 2달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대현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갔고 현정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죠. 그 후로는 가끔 길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 그것도 없어졌어요. 대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떠오른 이름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이름을 보니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죠.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던 대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간은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죠.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가스 점검 스티커에 적힌 그 번호 말이에요. 대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대현 씨? 혹시나 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네요.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씩씩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현은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정 씨? 맞아요. 김현정이에요. 기억하시죠? 10여 년 전에 잠깐 같이 일했던. 아, 네. 기억해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가스 점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스티커 붙이면서 성함을 보니까 설마 했는데 역시 맞더라고요. 대현은 가슴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어색했죠.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쩌다 이 동네까지 오게 됐어요?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대현 씨는 여전히 이 동네에 사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대현은 현정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활기찬 목소리는 아니었거든요. 어딘가 지쳐있는 것 같았고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했죠. 그럼 내일 점검하러 갈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대현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떠오른 이름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피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그를 붙들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문을 열려니 긴장이 되었어요. 문을 열자 10여 년 만에 보는 김현정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현 씨. 현정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특유의 또렷함이 남아 있었죠. 대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현정은 가스점검 도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현은 슬리퍼를 내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현정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감탄을 내뱉었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혼자 사는 남자 집 같지 않아요. 그냥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현정은 가스레인지와 보일러를 차례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대현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났죠. 언제나 일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 없네요. 다 정상입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끝나고 현정은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거실에 놓인 소파,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 같았죠. 여기 아직도 전기 배선이 옛날식이네요. 언제 바꾸셨어요? 한 5년 전쯤요. 그때 대현 씨가 직접 하셨나요? 네, 제가 했어요. 예전 같이 일하던 시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이어졌죠. 대현은 현정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참 재미있었죠. 힘들었지만요. 맞아요. 그때 현정 씨가 팀장들한테 할 말 다 하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씁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대현은 냉장고에서 냉커피를 꺼내 컵에 따라 현정에게 건넸습니다. 더운데 시원하게 드세요. 고마워요. 현정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대현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어색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대현 씨, 예전에는 부인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대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정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아, 현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위로를 건넸죠. 차라리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현정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대현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현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직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랑요. 현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대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만 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데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남자분들 보통 이렇게 못 사는데 혼자 있다 보니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현정의 말에 대현은 잠시 당황했어요.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대현은 혼자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둘 다 무심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커피를 다 마신 현정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다른 집도 가야 해서요. 네, 수고하셨어요. 현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그럼 또 뵐 기회가 있겠네요. 이 동네 담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대현은 현정을 배웅하며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반듯한 걸음걸이였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쯤 대현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김현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반찬통 몇 개가 보였어요. 대현은 깜짝 놀라며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현정 씨, 어떻게?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현정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죠.
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현정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식탁으로 향해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거 뭐예요? 아, 그냥. 혼자 계셔서 그냥 눈에 밟히더라고요. 현정은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가며 설명했어요. 김치찌개랑 시금치나물, 그리고 계란말이 조금 만들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대연이 말리려 했지만 현정은 이미 반찬들을 식탁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기 좋게 담긴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이니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따뜻해졌죠. 혼자 사시면 제대로 된 밥 먹기 힘드시죠? 그렇긴 하지만 저도 만들다 보니 양이 많이 나와서요. 남편은 요즘 회식이 많아서 집에서 저녁 먹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현정의 말에서 뭔가 서운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대연은 그녀의 표정을 살펴보았는데 웃고는 있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연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혼자 산지 5년이 넘었지만 누군가 이렇게 챙겨준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정은 반찬 정리를 마치고 나서 대연을 바라보았어요. 더운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하세요. 대연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따라 현정에게 건넸습니다. 현정은 물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대연도 맞은편에 앉았죠. 요즘 일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이 일도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요. 그런데 여름이라 더워서 조금 힘들긴 하죠. 현정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현정 씨는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젊어서 그랬나 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현정의 목소리에 어딘가 지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이 적절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현정 씨는 여전히 멋있어 보여요. 멋있다니. 나이 든 아줌마가 무슨 멋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말이에요. 현정은 대연의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대연은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 들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 말에 대연은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현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대연 자신도 이혼 후에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으니까요. 현정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대연의 식탁 위에 놓인 맥주캔을 보았어요. 일찍 퇴근한 김에 마시려고 하나 따놓은 건데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죠. 혼자 드시고 계셨어요? 현정이 맥주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따놓기만 하고. 저도 한잔 해도 될까요? 일도 끝났고 남편도 출장 가서 오늘 저녁 안 해도 되거든요. 현정의 말에 대연은 조금 놀랐어요. 평상시에 현정보다 훨씬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시원한 걸로 드릴게요. 대연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를 2캔 꺼내왔어요. 캔을 따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렸죠. 현정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마셔요? 혼자 마시면 청승 맞잖아요. 남편이 같이 마셔주지도 않고. 현정의 말에는 어딘가 답답함이 묻어 있었어요. 대연은 그녀의 표정을 살펴보았죠.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맥주를 나눠 마시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현정은 조용히 대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끔 여자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에 대연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현정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현정 씨 같이 매력적인 분이 왜? 매력적이라뇨? 저 같은 아줌마가요? 진짜예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정은 대연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웃었죠.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좋은 의미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현정이 먼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대연의 손등을 가만히 덮은 거죠. 대연 씨. 현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대연은 그녀의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죠. 현정 씨. 대연도 현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공허함이 닿는 순간이었죠. 현정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대연도 자연스럽게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만히 눈을 쳐다보며 서로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맞춤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곧 더 간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허락된 적 없지만 간절했던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현정은 대연의 품에 안기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래도 괜찮은 거겠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대연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이끌리고 있었거든요. 현정은 여자로서의 매력을 어필하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대연은 현정이 너무 매력적이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둘은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현정이 대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저도요. 누군가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무서우면서도 좋아요. 저도 그래요. 둘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름 저녁의 매미 소리가 들려왔죠.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현정은 대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생각은 내일 해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대연의 말에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품에 안겼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외로웠던 마음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해진 약속은 없었지만 주에 두세 번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현정의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이면 저녁을 함께 만들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대연이 쉬는 토요일이면 현정이 점심시간쯤 찾아왔어요. 이제는 반찬이나 과일 같은 핑계도 필요 없었죠.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였거든요. 대연이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현정도 솔직하게 대답했죠.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현정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웃게 돼요. 당신이 날 여자로 만들어줘요. 현정의 말에 대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정 씨랑 같이 밥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혼자 먹는 밥이랑 둘이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현정은 대연이 만든 계란말이를 한 입 먹으며 말했어요. 대연은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늘은 솜씨였죠. 현정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단순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감정은 점점 선명해졌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진짜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평일 저녁 현정이 늦게 일을 마치고 찾아온 날이었어요. 오늘 힘들었죠? 대연이 현정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당신한테 오면 다 괜찮아져요. 현정은 대연의 품에 기대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저녁 뭐 드실래요? 뭐든 좋아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요. 대연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메뉴를 생각했어요. 현정을 위해 뭔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파스타 어때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저는 뭐든 다 좋아요. 대연이 요리하는 동안 현정은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의 손놀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죠. 요리하는 모습도 멋있어요. 그런가요? 네, 정말 멋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 요리 잘하는 거 처음 봐요. 현정의 칭찬에 대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둘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현정의 직장에서 있었던 일, 대연이 만난 사람들 이야기까지.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서로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죠. 오늘 점검 나간 집에서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어요. 어떤 강아지였는데요? 작은 푸들이었는데 자꾸 제 다리에 와서 비비더라고요. 현정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저 오늘 밤에 있어도 될까요? 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대연의 대답에 현정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둘은 함께 잠들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이었죠.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며 잠드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정은 대연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꼭 신혼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다니. 누군가랑 함께 커피 마시는 아침 말이에요. 현정의 말에 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세상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연애가 두 사람 안에서만 자라나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컸죠. 둘 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거든요. 당신 때문에 요즘 행복해요. 현정이 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로요. 대연도 현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끝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우리 이러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현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둘 다 행복하잖아요. 대연의 말에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은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저녁, 대연과 현정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식탁에 놓여 있었고, 둘은 평소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점검 나간 집에서 할머니가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시네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손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현정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잠깐만요. 현정은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평상시처럼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현정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대연은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현정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사고가 났대요. 공사 현장에서. 현정은 일어서면서 가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심각한 건가요? 다리를 많이 다쳤다고 해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현정은 재킷을 챙기며 말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하고 있었죠. 대연은 그런 현정을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현정은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꼼꼼하게 챙기던 물건들도 그냥 두고 나가려고 했죠. 현정 씨, 핸드백. 아, 맞다. 현정은 뒤돌아서서 핸드백을 챙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대연은 그런 현정이 걱정됐어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현정은 급하게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려다가 잠시 멈춰서서 대연을 바라봤죠. 대연 씨, 가세요. 빨리 가서 남편분부터 보세요. 대연이 먼저 말했어요. 현정은 고마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현정은 급하게 집을 나갔어요. 대연은 문 앞에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직 식탁에는 반쯤 먹다 남은 저녁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현정이 마시던 물컵에는 아직 물이 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대연은 멍하니 앉아서 현정이 두고 간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위에는 현정이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식탁 옆에는 그녀가 벗어둔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현정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연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현정에게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대연은 혼자 남은 저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현정과 함께 했을 일들을 혼자 하니까 더욱 외로웠죠. 다음 날이 되어도 현정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대연은 걱정이 되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대연은 현정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없이 병원을 오가고 있을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대연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많이 힘드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현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현정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남편 수술 잘 끝났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현정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죠. 다행이네요. 현정 씨도 몸 조심하세요. 대연이 답장을 보냈지만 그 후로는 다시 연락이 없었어요. 대연은 현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녀에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현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대연은 다시 혼자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현정이 두고 간 시계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대연은 그 시계를 보며 현정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싶었어요. 현정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연은 매일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사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달랐죠. 현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식탁에는 현정이 마지막으로 마신 머그컵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대연은 그 컵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컵을 치우면 현정과의 기억까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대연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현정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현정에게 온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남편 수술 잘 끝났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대연은 여러 번 문자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현정은 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토요일 점심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죠. 2주일째 되는 날 대연에게 현정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만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짧고 간단한 문자였지만 대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현정이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대연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쉬웠을 뿐이었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현정 씨도 몸 조심하세요. 대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정도 자신만의 현실이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날 저녁 대연은 현정이 두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은 책장에 꽂고 핸드크림은 서랍에 넣었죠. 하지만 식탁 위에 머그컵만은 그대로 두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대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예전처럼 혼자 보는 텔레비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져 갔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대현은 침대에 누웠어요. 현정과 함께 잠들었던 그 침대였지만 이제는 다시 혼자였죠. 베개에서 희미하게 나는 현정의 향기를 맡으며 잠들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대현은 점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지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가끔씩 현정이 그리웠어요. 어떤 날은 현정이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초인종이 울리면 혹시 현정인가 하고 기대하기도 했죠. 하지만 언제나 택배 기사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대현은 현정과의 추억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했죠. 비록 짧았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대현은 완전히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했어요. 현정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가끔 길에서 현정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죠. 현정은 이제 대현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어요. 비록 짧았지만 현정과 함께한 시간들은 대현에게 소중한 기억이었거든요.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고마운 시간이었죠. 대현은 이제 다시 혼자였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정이 떠난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대현은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베란다 창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여름 내내 쌓인 먼지와 빗물 자국들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대걸레로 창문을 닦으면서 대현은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화분들이 놓인 마당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분 아래쪽 구석진 곳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보였어요. 대현은 베란다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분 뒤편을 자세히 보니 작은 실내화 한 짝이 놓여 있었어요. 현정의 실내화였죠. 그날 갑작스럽게 남편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 두고 간 것 같았어요. 대현은 그 실내화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깔끔한 실내화였어요. 현정이 신었던 그 신발이었죠. 대현은 손에 든 실내화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현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 함께 커피를 마시던 날,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던 날까지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대현은 실내화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그 신발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외로워 보이지도 않았고 슬퍼 보이지도 않았지만 왠지 가슴이 시렸어요. 그 작은 실내화 한 짝이 현정과의 모든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함께 웃었던 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랑했던 그 모든 날들이 말이에요. 대현은 실내화를 신발장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현정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요. 비록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전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가끔씩 안부 인사를 주고받곤 했거든요. 여보세요? 대현 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요? 전 아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정다웠어요. 악감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감정도 없었죠. 응,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은 후 대현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전 아내와의 대화는 담담했지만 왠지 더 외로워진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지고 대현은 침대에 누웠어요. 현정이 마지막으로 잠들었던 그 자리였죠. 베개에서는 이제 현정의 향기가 나지 않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대현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여름이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시간들이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들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것이었죠. 그 여름 현정 씨는 가스를 점검하고 대현의 마음도 점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대현의 마음이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점검 결과였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